몸은 달라졌는데 예전 방법의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80대도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따라할 수 있는 그렇지만 운동 효과 확실한 운동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하루 1시간씩 걷는데 왜 뱃살이 그대로일까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기 대신 집에서 짧게 해도 뱃살 빠지는 속도를 확 올려주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어서 80대도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원장님, 다들 보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걷기 운동만 해서는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시간 내기도 힘들고 혹시 뱃살 빼는데 빠르게 살 빼는 좋은 운동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매일 하루 1시간 7,000에서 8,000보 정도도 걷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거죠? 라고 물어보세요. 걷기는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인 것은 맞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식후 걷기는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살을 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걷기 운동은 소비 칼로리가 매우 적습니다. 70kg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 1시간 걷기는 250kcal 정도 사용하는데요. 우유 300ml 한 컵 마시게 되면 바로 채워지는 칼로리이죠. 둘째, 걷기 운동은 근육을 거의 늘리지 못합니다. 근육이 늘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지방을 빠르게 빼기 위해서는 오래 걷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운동을 짧게 매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근육을 살리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서 엉덩이, 하체 근육이 40에서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래서 엉덩이, 하체 근육을 살리는 운동이 살을 가장 효율적으로 뺄 수 있어요. 하체 운동 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면 에구구 무릎 아파 못해요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필라테스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운동하는 한의사잖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치료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 한의원이에요. 100세 시대 시니어 분들도 다이어트에 관심 많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다이어트 꼭 하셔야 해요. 남녀노소 모두 따라할 수 있는 그렇지만 운동 효과 확실한 운동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남녀노소 모두 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시니어 모델분을 모셨어요. 운동은 진짜 자신 없다 하신 분이니까 어머님이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릎이 아파 서 있기 힘들어요. 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귀찮아요. 지금도 유튜브 누워서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 딱입니다. 그냥 그렇게 누워서 따라 하세요. 자, 그럼 어머님도 누워보실까요? 우선 운동을 하실 때 매우 중요한 코어 호흡법부터 배워볼게요. 나이가 들면 뱃살은 나오면서 허리는 아파지죠. 바로 코어가 약해지는 것인데요. 코어 강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유레카이실 겁니다. 자, 우선 호흡법 신경 쓰지 마시고 다리를 이렇게 잠깐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되시고 호흡법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부터 따라 해보실게요. 저는 골반뼈 앞에 이렇게 손을 대보실게요. 양쪽 손을 골반뼈 앞에 대보시고요. 네, 아랫배를 쏙 집어넣어 보실게요. 다시 아랫배를 쏙 집어넣어 보실게요. 이렇게 아랫배를 쏙 집어넣으시면 여기 골반뼈 앞쪽으로 단단하게 근육이 움직이는 거 느껴지시죠? 이 근육이 바로 복행근입니다. 코어 근육은 하나가 움직이면 다 함께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횡근을 움직이면 다른 코어 근육인 횡격막, 골반저근, 척추에 붙어있는 다혈근도 같이 움직입니다. 아랫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복횡근이 움직여지는 것이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호흡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갈비뼈에 숨이 채워지는 느낌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로 자꾸 숨을 집어넣으시는데 코어 호흡법은 복식 호흡이 아니고 흉식으로 숨을 들이마시실 때 갈비뼈에 호흡을 채우셔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실 때 갈비뼈가 차오르는 느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아까 연습하셨던 아랫배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차오르시고 내쉬실 때 네, 매우 잘하십니다. 숨을 들이마시실 때 갈비뼈가 차오르고 내쉴 때 아랫배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코어 호흡만 잘 하셔도 다음날 복근 운동한 것처럼 배가 결리실 거예요. 일상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해주셔서 점점 익숙하게 코어 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시고 고관절과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발바닥을 벽에 대주세요. 그리고 무릎은 골반 정도 넓이로 벌리시면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줘서 발바닥으로 벽을 밀어주세요. 다시 힘 빼셨다가 허벅지로 벽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운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관절이나 근육이 늘고 줄어드는 움직임 없이 이렇게 같은 자세에서 힘을 주는 운동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을 전혀 쓰지 않지만 이 대퇴사두근 근육의 긴장은 들어가는 운동으로 관절에 전혀 무리가 없이 근육을 깨우고 쓰게 됩니다. 코어 호흡법과 함께 이 자세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힘을 줄 때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무릎에 힘을 주지 마시고 허벅지에 힘을 주지 마시고 내쉴 때 힘을 주면서 벽을 미시면 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를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로 발바닥을 밀어주시면 돼요. 벽을 밀어주시면 돼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세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 오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좀 운동 잘하는 분들의 상급 버전 없나요? 하시는 분들, 상급자 버전입니다. 상급자 운동하실 때에는 동일한 자세에서 윗배에 상체를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똑같이 운동하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를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로 벽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목이 약하신 분들은 뒤에서 목을 받쳐주셔서 목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인데요. 이제 발바닥을 땅에 내려놓을게요. 아까 벽을 밀던 운동하셨던 그 자리에 엉덩이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발바닥만 땅에 벽에 이렇게 끝에 맞춰서 내려놓으시면 브릿지 운동 하시기 딱 좋은 각도가 됩니다.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되시고요.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하실 건데 마찬가지로 코어 호흡, 엉덩이를 들 때 복부를 잡아당겨주는 호흡 하시면 되세요. 네. 숨을 들이마시셨다가 내쉬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후. 네. 그리고 들이마시실 때 엉덩이 다시 내려놓으시고 내쉴 때 배를 홀쭉하게 만드시면서 엉덩이를 후 들어 올리시면 돼요. 들이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를 그리고 복부는 잡아당기시면 되십니다. 네, 내려오시면 되세요.
브릿지 운동 역시 무릎에 체중을 싣지 않으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운동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복부, 허리, 코어까지 운동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 역시 상급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운동 잘하시는 상급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브릿지 자세로 누워주시면 되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잡아 올리시고 다리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 복부를 잡아 당기면서 엉덩이 들고 다리까지. 들이마실 때 다시 내려놓으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 잡아 당기면서 다리도 들어주세요. 자, 같이 해볼게요. 이제 세 번째 운동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늘 자전거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좀 위로 올라오셔서 벽에서 다리가 좀 떨어져서 누우실게요. 다리를 천천히 최대한 큰 원을 돌려주면서 하늘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허리가 뜨지 않는 정도까지 다리를 내리셨다가 천천히 발끝으로 이렇게 허리 잘 안 뜨시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천천히 다리를 빨리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 하실 때에도 아까 알려드렸던 복부를 잡아당기는 코어 호흡 계속 같이 하실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는 잡아당기시고 다리를 빨리빨리 돌리는 것보다 호흡과 함께 천천히 큰 원을 그리시는 것이 복부의 자극도 더 되고 고관절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돌리고 고관절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다리 부종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복부 장 운동도 자극할 수 있어서 변비에도 좋고 뱃살까지 빠지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늘 자전거 운동 역시 상급자 버전이 있습니다. 상급자 버전은 벽밀기 운동 하셨었던 것 같이 상체 윗배까지 들고 하시면 돼요. 목을 받쳐주시고 천천히 하늘 자전거 운동을 하실 때 상체까지 들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이제 몸에 슬슬 열이 나시죠? 움직이고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꽃이에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태워주는 운동인데요. 스쿼트 운동 시 무릎이 발끝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셔야 해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엉덩이가 뒤로 빼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코어가 약하고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허벅지 힘이 약해서 이 스쿼트 운동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좋은 방법은 집에 있는 아무 의자 하나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쳐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머님과 함께 해볼까요?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쳐 앉아주세요. 다리는 골반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의 힘을 이용해서 의자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의자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꼭 줍니다. 응꼬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세요.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 끝에 앉아주시면 돼요.
다시 아까처럼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엉덩이 힘 한번 주시고 다시 의자 끝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이 드신다고 하시면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뒤에 여기 그 손잡이 잡고서는 일어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일어나셔도 되세요. 혹시 그냥 의자 끝에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 앞에 벽이나 테이블 같은 거를 두고 손을 잡고 하시면 좀 더 쉬우십니다. 의자 끝에 앉으셨다가 네, 일어나시면 되시고 다시 의자 끝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다시 일어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무리 없이 의자 스쿼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벽과 함께 테이블과 함께 하셨다고 하면 익숙해지시면 의자 끝에만 앉았다 일어나시는 스쿼트를 하시고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아까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스쿼트 운동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벽밀기 운동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허벅지에 힘을 주고 벽을 힘껏 밀어주세요. 상급자 분들은 상체까지 올려줍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해 받쳐주시고 무릎 관절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대퇴사두근인데요. 대퇴사두근 운동은 무릎 관절 재활 운동의 핵심입니다. 다음 브릿지 운동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복부를 잡아 당기면서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들이마실 때 다시 내렸다가 내쉴 때 엉덩이를 올려주고 반복할게요. 들이마시고 상급자 버전은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발까지. 하늘 자전거 운동 해볼게요. 발끝으로 큰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고관절을 돌려주세요. 상급자 버전 바로 시작할게요. 상체를 들어 올리고 머리를 받쳐서 몸을 보호해 주시고 호흡 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잡아당겨 줍니다. 허리가 뜨지 않는 각도로 본인 상태 맞춰서 운동해 주세요. 스쿼트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투명 의자에 앉듯이 해주시면 되시고 올라와서는 엉덩이까지 힘을 꽉 뒤로 앉고 일어나서 엉덩이에 힘 꽉. 스쿼트 1분 반복할게요.
1분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30초씩 끊어서 혹은 조금 더 짧게 20초씩 끊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맨몸 스쿼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알려주셨듯이 의자 끝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으로 반복해주세요. 따라하기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꽤 몸이 후끈해지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근육을 살리고 깨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걷기보다 몸에서 강도가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양치할 때면 스쿼트 운동을 해요. 그리고 TV 볼 때에도 소파를 이용해서 스쿼트 운동을 해주고요. 이렇게 일상에서 하체 근육을 깨우는 것이 걷기 운동보다 살 빠지는데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원장님, 그럼 이런 하체 운동만 하면 살이 빨리 빠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운동만 해서는 살 안 빠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에서 식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단과 함께 근육을 살리는 운동법이 더해지면 살이 빨리 빠지고 살이 처지지 않게 예쁜 체형으로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거죠. 70kcal라면 1kg 체중 감량하려면 대략 7,700kcal를 소모해야 하는데요. 7,700kcal는 빠르게 걷기는 30시간, 달리기는 18시간 정도 해야 소모되는 열량입니다. 운동만으로 살 빼기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저장 모드를 꺼야 하는데요. 지방 저장 모드를 끄기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식습관을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혈당을 급격히 빠르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 빵, 떡, 면, 흰밥과 설탕이 다량 들어간 음식, 단 음료, 과자, 케이크, 초콜릿, 도넛 등은 자제하셔야 해요. 둘째, 간식은 끊고 5시간, 6시간의 식사 간격을 지켜주세요. 주무시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셋째,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 야채와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먼저 드시고 이후에 복합 탄수화물인 잡곡밥, 통곡밀, 고구마, 단호박 등을 드세요. 이러한 식단 관리와 함께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매일 잊지 않고 따라 하신다면 빠지지 않던 체중이 훅훅 빠지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중년 이후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은 살리고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오래 걷는 것보다 하체 근육을 깨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은 달라졌는데 예전 방법의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갱년기 다이어트는 몸의 단계를 이해하고 다이어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만 알고 시작하시면 그동안 빠지지 않던 체중이 훨씬 수월하게 빠지실 겁니다. 오늘 처음에 알려드린 코어 호흡 잊지 마시고 앉아서 일하실 때나 신호등이나 지하철 기다릴 때나 서서 설거지할 때나 생각나실 때마다 수시로 해주세요. 중년 이후 다이어트의 정확한 순서는 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